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사회복지 홍보를 편안하게 풀어보는 수다스런 복지 홍보입니다. 저는 이번 수다의 진행을 맡은 광주광역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염건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소리가 좀 적은 것 같지 않습니까? 한 번 더 크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행사는 광주광역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주최하고 김규태 대표님의 지식상회에서 적극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방송은 저희 복지관 유튜브 채널과 복지꿀팁 김근태 대표님의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수다의 수어통역은 저희 복지관 수어통역사 선생님들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원고가 없는 행사인 만큼 아무래도 수어통역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해를 사전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벌써 많은 분들이 또 채팅에 벌써 들어와 주시는데요. 오늘 행사는 여러분의 참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사전 질문을 남기셨을 텐데요. 그 질문을 기반으로 저희 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오늘은 현장에 참여하시는 실무자 선생님, 그리고 이렇게 채팅으로 참여하시는 선생님들 여러분께서 계십니다. 채팅에 혹시 오늘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조금 남겨주시면 저희가 법률스님의 증문즉서처럼 즉시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죠? 네. 오늘 저희 라인을 보셨죠? 사회복지계에 홍보하면 모두가 알고 계시는 분들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한 분 한 분 소개시켜 드려볼까요? 네, 이름, 소속, 그리고 오늘 수다스러운 복지 홍보에 참여하는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더구나 이제 오늘 방송은 사실 교육이라기보다는 편한 마음으로 좀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제 편하게 질의응답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자기소개 이렇게 괜찮습니다. 또 여기 참여하신 분들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뭐 자기 별명이라든가 장점, 단점 모두 괜찮습니다. 편하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전에 그 마이크라든가 이런 걸 다 준비하긴 했는데 오전에 방송사고가 난 바람에 마이크를 2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강종건이고요. 한국 복지경영연구원 지금 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 있을 때 홍보 일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관리자로서 이제 일을 하면서 홍보 직능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을 보면서 고뇌가 좀 많았던 부분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복지꿀팁 김근태 사회복지사입니다. 저는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모두 홍보 담당자로 근무했던 사회복지사고요. 지금은 이제 서울시 복지재단, 위시, 그리고 인천사회서비스원에서 홍보 용역을 대행하는 사회복지 홍보 스타트업 대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관에서 5년째 홍보쟁이로 근무하고 있는 김기정 사회복지사입니다. 네,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5년 동안 저를 믿고 홍보를 맡겨주신 저희 관장님, 국장님, 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 사회복지를 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계시는 사회복지계 인플루언서 선배님들과 이런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영광이고요. 전 오늘 전국의 많은 실무자분들을 대신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어떤 해결책이나 정답을 드리는 것보단 충분한 공감과 소통으로 홍보 실무자분들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석자를 소개했는데 어떻게 박수가 좀 안 나옵니다.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전 예고와 좀 달리 한 분이 안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네, 그분은 지금 영상으로 참여하고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네, 잠시 영상으로 인사말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보로 사회사업 하자고 운동하는 김종원입니다. 제가 원래 여러분과 같이 광주에 있어야 되는데 저희 딸이 어제 39도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선별진료소 가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광주를 못 갔습니다. 저도 검사 받으려고요. 수다스러운 복지 홍보, 이 행사를 기획한 연건희 선생님 엄청 응원합니다. 제가 연건희 선생님한테 이랬어요. 10년 전부터 제가 꿈꿨던 행사 기획을 연건희 선생님이 이루셨다고요. 제가 옛날에 꿈꿨던 거를 소개해드리면 사회복지 홍보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생각하는 관점을 먼저 소개해드리면 마케팅 관점으로 사회복지 홍보를 바라보는 관점 첫 번째, 두 번째는 PR 관점으로 사회복지 홍보를 바라보는 관점, 또 이제 이런 거보다는 사회복지, 사라는 정체성으로 사회복지 홍보를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도구 관점으로, 매체 관점으로 사회복지 홍보를 바라보는 관점, 이런 한 요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사회복지 홍보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에 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토론하면 참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었어요. 그 중에 저는 사회복지사라는 정체성으로 홍보를 바라보는 관점의 역할을 맡는 거죠. 오늘 참여해서 그 얘기 하고 싶었는데 참여하지 못해서 정말 아쉬워요. 하지만 지금 참여한 분들이 충분히 잘 해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회복지 홍보할 때 고민이 많잖아요. 이번 교육 들으시고 같이 공감하시고 사회복지 홍보 재밌게 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참여하지 못해서 정말 아쉽습니다. 이 행사를 기획한 연건희 선생님, 그리고 광주장애인복지관 복지꿀팁 엄청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종원 선생님 말씀처럼 사회복지 홍보 영역에서 전문성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수많은 갈림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속에서 깊은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이런 고민을 나눌 수 없다는 현실이 아쉽지만 네, 오늘 우리끼리 수다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진행자를 넘어서 이야기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참 오늘 실시간 방송 호출에는 오늘 참여자들이 직접 만나겠다고 참여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은 저희 광주 전남 지역에서 사회복지 홍보 실무자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네, 그럼 박수와 함께 본격적으로 수다스러운 복지 홍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끼리 자초 한번 해볼까요? 네, 크게 한 박수 좀 쳐주십시오. 네, 그럼 간략하게 행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고 있는 뻔한 방식과 과정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수다스러운 복지 홍보를 통해 함께 같이 공감하고 공유하면서 실시간으로 속 시원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글은 이번 사업 사전 신청에서 남겨주셨던 글입니다. 저는 이번 행사에 기획 의도가 좋다는 칭찬을 좀 받았습니다. 아마 이건 이런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홍보가 지역사회 내에서 혹은 복지관 혹은 사회복지 영역 내에서 홍보라는 영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냐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홍보 담당자들은 그 업무를 맡고 나서 수많은 애환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애환들이 어떤 것이고 또 그런 애환들을 어떻게 녹여내야만 사회복지가 잘 될 수 있는지 이런 고충을 좀 나눠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도 복지관 홍보 담당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사회복지 홍보의 직무가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에도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또 어디에도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회복지 홍보가 복지 현장에서 너무나도 가깝고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회복지 홍보 저 잘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복지 홍보를 왜 잘해야 되는지 모르고 또 투자한 시간이 많을수록 성과는 좋아집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포토샵 혹은 미리 캠퍼스를 통해서 열심히 작업을 해보셨지 않습니까? 시간을 투자하면 성과는 좋아지는데 그 수많은 시간을 성과에도 실적으로 말하면 한 건 혹은 한 건을 위한 준비 작업 어렵죠. 또 하나 이런 고민도 있었습니다. 저희 홍보 영역을 강조하면 실제 홍보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그 사업을 이렇게 포장만 하는 거 아닐까?
제 복지관에서 별명이 포장이거든요. 맨날 사업을 포장한다고요. 네. 이런 것들을 고민을 사실 현장에서 쳇바퀴 돌듯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작년 코로나 발병 이후에 비대면 서비스가 강조되고 홍보 용역이 부각됐죠. 수많은 홍보 담당자들이 복지관에 앞서서 다양한 홍보사를 만들어내고 영상 만들어내고 포스터 만들어내고 그 전보다 기술적으로 많이 올라갔지만 이런 것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나 싶었습니다. 또 하나 유튜브 방송 많이 개설하였죠. 네, 구독자 수에 열을 올린다고 같은 종사자끼리 서로 약속을 맺고 구독하긴 하였지만 숫자를 보니 종사자끼리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교육도 많이 받으셨죠? 영상 촬영 교육, 디자인 교육. 근데 이런 것들은 홍보 매체를 다루는 기술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왜 홍보를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이 좀 들었던 거죠. 사회복지 홍보가 왜 필요한지, 사회복지 홍보가 왜 재미있는지, 어떻게 하면 사회복지 홍보가 목적 사업을 더 잘할 수 있게, 더 부각시킬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사회복지 현장의 애환을 여러분과 함께 편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제 말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참여해주신 그 발표자분들도 서로 질의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네, 딱딱하지 않으니까요. 편하게 이야기 나누시고요. 자, 그럼 먼저 사회복지 홍보에 대해서 발표자분들의 개인 의견을 좀 발표 형식으로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몇 가지 기초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파워포인트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정보 원장님께 저희가 고민하는 사회복지 홍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좀 말씀을 드린다면 모든 분들이 사실 홍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예, 어려워하고 있고, 예, 그리고 홍보 뚜렷하게 해안을 밝히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홍보가 왜 어렵기만 한가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그러는데요. 경영학을 공부하다 보면 처음에 이제 그런 얘기 나옵니다. 경영학은 아트나 사이언스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홍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홍보도 우리가 보면 각종 기법을 이제 공부를 합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페이스북에서 보니까 김동완 선생님이 보니까 이제 전라도 영광의 뿌리를 내리고 드론을 배우고 있어요. 근데 과연 홍보를 하려고 하면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배워야 되는 건지, 기술적인 문제를 우리가 놓고 보면 배움을 갖는 기회를 우리가 다양하게 누리는 건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내가 차지하는 직무 전체에서 홍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저는 그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그래도 일이 너무나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일 가정을 양립을 하면서 건강한 가정생활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나가려고 하면 결국은 일을 갖다 우리가 줄여야 될 텐데 점점 우리 현장은 일을 늘려가고만 있으니까 굉장히 좀 어려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홍보를 갖다가 보게 되면 홍보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마케팅 전략을 얘기를 할 때 풀 마케팅 전략과 푸시 마케팅 전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 보면 우리가 지금 홍보하는 패턴을 보면 푸시 전략에 가까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풀 전략으로 봐야 되는데 홍보는 그렇게 봐야 되는데 푸시 전략으로 봐요. 왜냐하면 홍보를 계속 밀어내고만 있는 거죠. 과연 우리가 생각했을 때 홍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군가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홍보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타겟이냐 아니면 기법이냐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저는 타겟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읽어야 할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고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밀어내기식으로 그렇게 해서 송출하는 데만 의미를 갖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아까 우리 사이다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유튜브 영상을 갖다가 접했는데 구독자 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 효과성이라고 하는 측면, 성과 측정이라고 하는 측면에 대한 평가는 그다지 그렇게 우리한테 중요한 과제가 되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럼 결국은 홍보가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를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사회복지를 얘기했을 때, 기본적으로 사회복지는 주민 참여와 주민 조직화를 촉진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그 기능을 갖다가 우리가 촉진해주는 기능에 우리가 핵심이 뭐냐면 홍보라고 저는 그렇게 일단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제가 샘플을 좀 몇 가지 들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이 내용들 중에 홍보 샘플을 보면 이게 이제 뭐냐면 인천 서구노인복지관의 홍보 사례입니다. 작년 재작년이었지 아마 그때 최 관장님께서 그때 관장님이셨던 최 관장님께서 페이스북에다가 밤 한 9시쯤 올려주시던 포스트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보면서 시설장 조차도 깜짝 놀랐다는 정도거든요. 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무슨 그렇게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술을 요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요, 이용자 모집에 있어서는 이런 방법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저는 좀 어려운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우리가 보면 공부를 갖다가 너무 기술적인 측면에다가 주안점을 두고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 내용은요, 한병 카페라고 아마 아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정수현 우리 과장님께서 한평 카페라고 해서 자기 아파트에 입주를 하면서 새로운 아파트에서 개인적인 어떤 사회 사업으로 올렸던 겁니다. 워낙 탄탄한 기획 컨셉에다가 아파트 주민들의 그 높은 호응이 있었기 때문에 MBC와 같은 공중파에서도 송출이 됐던 그런 놓칠 수도 높고 뛰어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 내용은 오히려 그렇게 해서 내놨던 저 트라이가 오히려 기업에서 이 사례를 가져다가 공부를 하는 이런 예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놓고 본다면 영리가 꼭 공부를 앞서간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잘못된 얘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보게 되면 공부는 이제 일단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은요. 저는 이제 페이스북에서 보면 김동광 사회복지사가 한번 포스트를 했던 글이 자, 어떤 내용으로 접근을 하냐면은요. 요 내용입니다.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이용자 모집과 관련해서 공개 모집보다는 오히려 이런 세 가지의 주안점에 따르게 되는데 하나가 뭐냐면 얼마나 매력적인 활동인가. 그러니까 기획 자체가 잘 되면 홍보 효과는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활동 제안자가 나와 어떤 관계인가. 이런 부분들. 아마 당사자의 자주성 가치를 갖다 우리가 강조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친구와 함께 하는가 하는 겁니다. 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나와 같은 어떤 매력적인 친구가 함께 한다라고 하면 그건 금상첨화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홍보를 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죠. 모집을 위한 홍보를 하는데, 모집을 위한 홍보를 하는데, 과연 우리가 내고 있는 홍보는 모집을 위한 홍보의 그 목적에 충실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과연 모집에 얼마만큼 도움을 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신경을 써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프로그램 자체가 우선 뛰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활동 제안자가 그 아이디어를 처음에 내놓은 분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용자는 단순히 성과를 생산하기 위한, 아웃풋을 그냥 늘리기 위한 그런 도구적인 관계인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보게 되면 다음 사례가 또 하나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뭐냐면 두얼로울 마을이라고 우리 김석 사회복지사가 사무장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밀고 왔던 마을 기업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직원 모집을 했던 그 공고 사례가 페이스북에 뜬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김성 사회복지사의 사무장 모집 공보물을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은요, 이런 거죠.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의 직원 모집 사례를 보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보게 되면 공보물이 다 비슷합니다. 전혀 차별화가 안 되는 거죠. 직원들은 좋은 직원 뽑아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좋은 직원을 뽑고자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장애인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이 목적 사업을 달리하고 접근하는 것도 달리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모집 공고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굉장한 넌센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본다면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여기를 이제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하고 그 한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제가 굉장히 깨알 같은 글씨로 여기 지금 제시를 해놨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한 5페이지 걸친 내용으로 모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모집을 하면서 직원 모집하면서 지원자가 100명이었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단 한 명의 지원자가 있더라도 뭐죠?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왔느냐, 원하지 않는 사람이 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홍보 효과라고 하는 것은 화려하고 그리고 어떤 물량 공세 이런 것만이 홍보에 우리가 화두로 삼아야 할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우리가 퍼블릭 릴레이션스라고 하는 공부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S를 붙여서는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은 복수로 돼서 숫자가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지만 저는 성과를 그런 측면에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보면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홍보는 일단 사회복지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를 우리는 제너럴리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홍보는 뭐냐면, 제너럴 스텝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뭐냐면, 스페셜 스텝이 하는 일로, 우리가 주로 필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홍보 업무는 스페셜리스트 하는 일인가, 아니면 제너럴리스트 하는 일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환보직을 통해서 다양한 업무를 배워야 나중에 관리자도 되고 승진의 기회를 갖다가 맛보면서 전체적인 어떤 균형 감각을 가지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 텐데 홍보 업무만 평생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봤을 때 과연 홍보 업무는 제너럴리스트 할 일인가 아니면 스페셜리스트 할 일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제 얘기는 그 정도. 네, 우선 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이크 소리가 잘 안 들어가는 바람에 몇 가지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파워포인트하고 조금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제는 요걸 가지고 아래 내리시면 보면 되고, 저기 아래 뒤에, 텔레비전 뒤에 모니터, 조그만 모니터 있잖아요. 그 모니터의 것을 이제 맞추시면 제가 앞에 큰 화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김근태 대표님의 이 다음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제 화면 잠깐 좀 넘겨볼게요. 제 목소리는 지금 잘 들어가고 계신가요? 지금 잠깐 유튜브 채널 제가 지금 보고 있으니까요. 지금 말씀이 잘 전달되는지 한번 채팅창에 좀 남겨주세요. 네. 네, 잘 들어온다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네, 지금 이제 제가 화면을 좀 맞췄고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비영리 마케팅 연구소 지식상의 김근태라고 합니다. 제가 맡게 된 영역은요, 사회복지 홍보, 패러다임의 변화와 최신 트렌드에 관련돼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해볼게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인사드릴게요. 저는 복지 꿀팁 김근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시만요. 네. 우리는 이제 처음 만나면요. 인사를 합니다. 네. 처음 만나면 인사를 하죠. 화면 넘어갈게요. 네. 이제 안부를 묻고 이제 하는데요. 저는 홍보쟁이니까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홍보도 잘 지내시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답변을 해주시는 분들의 많은 분이 궁금해집니다. 자, 지금 제가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 홍보 잘하고 계세요? 라고 했을 때 우리 유튜브 채널에 어떻게 댓글이 올라오는지 제가 이렇게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많은 답변들이 올라오실 텐데요. 안녕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답변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갈게요. 자, 우리는요, 모두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사업 홍보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 여러분 마음만큼 홍보가 잘 되고 계신가요? 아마 쉽지 않으실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도 잘 안 됐는데, 코로나가 오고 나서부터 더 마음대로 되지 않죠. 지금 제가 답변을 봤더니, 그런 질문하지 마시라고 막 울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즐겁게 잘 지내고 있다고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네요. 모두 다 잘 지냈으면 저는 좋겠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홍보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잘하려고 하지만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세상 만사가 다 제 맘대로 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열심히 해야겠죠. 우리의 직무니까요. 자, 넘어가 볼게요. 이 중 우리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고민해 봤을 때 환경적인 변화가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사회복지를 처음 시작하셨든 아니면 오래 전부터 하셨든 간에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지금 많은 것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케팅 환경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우리가 거기서 같이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보실게요. 제가 영상 2편을 보여드릴 텐데 어떤 식으로 바뀌어 가는지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시키는 미래 공간이 사람에게 자, 지금 제가 2편의 광고 보여드렸어요. 똑같은 KCC에서 만든 광고죠. 첫 번째 광고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KCC는 어떤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몇 개의 자재를 이용해서 몇 개의 뭔가 제품들을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우리 방금 첫 번째 광고 조회수 한번 보실까요? 조회수가 11,000회 정도 나오고 있고요. 댓글이 1개 달렸어요. 자, 우리 KCC가 어떤 미래를 만들고 있는지, 어떤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 계실까요? 저는 관심 없거든요. 제가 관심 있는 것은 KCC에서 만든 제품에는 관심이 있겠지만 그 회사의 미션과 비전에는 사실상 관심이 없는 일반적인 소비자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광고로 바뀌면서 우리는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정말 많은 광고들을 봤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광고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이 중에서 알고 있는 광고 분명 1개 이상 있으실 겁니다. 자, 이 광고는요, 2020년에 마케터가 뽑은 1등짜리 광고예요. 자, 왜 마케터들은 이렇게 1등이라고 뽑았을까요? 자, 잠시 한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9페이지 보여주세요. 자, 9페이지로 일단은 PDF를 넘어가겠습니다. 자, 9페이지를 보시면요. 이제 KCC가 어떤 미래를 만드는지 혹시 궁금하시냐라고 제가 질문을 하면서 KCC가 어떤 미래를 만드는지 안 물어봤고 안 궁금하다라고 제가 여기다 적어놨어요. 자, 9페이지입니다. 이제 10페이지 넘어갈게요. 화면 지금 혹시 유튜브에 나오고 계실까요? 10페이지로? 화면이 안 나가고 있다고 하시네요. 안 넘어가고 있다고. 네. 지금은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10페이지 나오면 채팅창에다가 10페이지 나왔다고 한마디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보고 있을게요. 진행이 조금 차질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29페이지 나오고 있거든요. 10페이지까지 넘어가 주세요. 10페이지, 30페이지 말고 10페이지.
네, 지금 10번째 페이지로 넘어가 주세요. 지금 우측 하단에 숫자가 있거든요. PDF. 아닙니다. 아닙니다. 시대의 마케팅 흐름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광고에 여기서부터입니다. 아, 네. 페이지 번호가 바뀌었네요. 네. 네. 제가 그러면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대의 마케팅 흐름은요. 그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을 보려면은 광고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광고는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마케팅 전략도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KCC는 왜 과거에는 저런 광고를 했고 현재는 이런 광고를 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 고객의 변화에도 그 해답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마케팅 트렌드의 변화가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과거에는 공급자 중심에서 마케팅을 해도 됐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을 때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채널이 한정적이었거든요. 그래서 TV나 이제 신문 혹은 전단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였는데 지금은요. 여러분들 다 손에 갖고 계시는 스마트폰이 언제 어디든 인간을 인터넷에 연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렇게 해서 가지고는 정보를 전달하는 수준 가지고는 마케팅이 되지 않는 시대로 넘어온 거죠. 그래서 2020년대 들어오면서 더 강조되는 게 뭐냐면은 고객 중심의 마케팅이 아니면 살아남지 못하는 시대로 지금 마케팅 환경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문제와 솔루션에 집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고객을 가르치려고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고객을 가르치려고 든다. 이게 과거에는 어떤 고객과 회사의 정보가 차이가 많이 났었습니다. 제품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회사죠. 그렇지만요. 지금은 회사보다 인플루언서가, 테크 유튜버가 회사보다 회사의 제품을 더 잘 아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고객은 가르치는 대상이 아니라 동등하고 협력의 대상으로 바뀌어가고 있죠. 다음 페이지로 가실게요. 그래서 기업의 변화는요, 소비자의 변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고객은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정답은요, M과 Z에 있습니다. 자, 여기 계신 선생님들 중에서 밀레니얼 세대도 계시고 Z세대도 있으실 텐데요. 우리가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세 번째 영상 같이 한번 보실게요.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 특히 95 자, MZ세대 굉장히 요즘에 핫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관에서도 지금 MZ가 굉장히 많이 대세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MZ로 인해서 앞으로 모든 것이 바뀔 거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대세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MZ세대가 왜 이렇게까지 주목을 받느냐를 봤더니 MZ세대에서 문화가 됐고 그게 유행이 되면 사회 전반의 트렌드까지 걸린 시간이 딱 1년 걸린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업들이 MZ 마케팅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 우리 사회복지 현장은 어떨까요? 이제 사회복지 현장에서도요, 점점 MZ가 올라오고 있죠. 특히 우리 청소년 쪽, 그리고 좀 젊은 쪽, 이쪽에서는요, MZ는 이미 쳤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도 또 청소년을 넘어서 장애인이나 혹은 종합사회복지관, 나중에 또 그 지나서 어르신복지관까지, 노인복지관까지 이제는 MZ를 빼놓고 사회복지를 얘기하지 못하는 시대가 곧 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트렌드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까지고요. 자, 한 장만 더 넘길게요. 네, 우리 사회복지 기관의 홍보 이제 MZ세대 주민을 맞이할 준비하고 계신가요? 자, 오늘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렵습니다. 사회복지 홍보하면서 저 지금 프로듀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사회대 진행도 해야 되고, 네, 이것도 해야 되고, 많이 어렵습니다. 네, 다음은 김기정 선생님으로 넘어가서 다음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제가 오늘 이제 사회복지 수다스러운 복지 홍보에서 이제 맡게 된 파트는요, 현장에서 바라보는 사회복지 홍보의 현실이라고 해서, 네, 이 부분을 제가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우선은 이제 제가 제목을 좀 한번 정해봤어요. 사회복지 현장에서 홍보쟁이로
의미 찾기라고 해서 제목을 한번 지어봤고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홍보쟁이로 의미 찾기라고 해서 현장에서 바라보는 사회복지 홍보의 현실이라고 하는 주제로 저도 한 10분 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네, 우선 저는 이제 홍보 함께해요라고 제가 대문짝만하게 써놨습니다. 저렇게 써놓은 이유는 이따 뒤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홍보는 결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이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항상 저희 뭐 신입 직원 선생님들이 오신다던가 복지관 실습생 선생님들이 오신다던가 할 때 홍보 관련 교육을 할 때 제가 꼭 저 부분을 강조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네, 목차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 한 번만 네. 우선 첫 번째로요.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현실,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홍보를 어떻게 바라볼까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홍보쟁이, 우리 개인적인 우리 홍보 담당자의 현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현실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좀 아쉬우니까 제가 현실 변화를 위한 제안까지 한번 조금 간단하게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저도 이제 사실 복지관 입사를 할 때 그냥 평범했던 네, 사회복지사였어요. 근데 홍보를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상 또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다들 처음에 홍보를 맡게 되셨을 때 어떤 기분이셨을지 좀 많이 궁금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네, 다음 넘어가 주시면요. 네, 저는 솔직히 조금 놀랬고요. 네, 조금 놀랬고, 내가 왜 하필? 네, 이런 생각을 저는 조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하게 됐구나. 이 정도의 감정이지만 약간 말문이 막히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다음 넘어가 주시면요. 그렇게 지내면서 제가 저희 남구 장애인 복지관에서 6년째 근무를 하면서 홍보만 5년째 지금 하고 있고요. 기관에서 한 사회복지사에게 홍보라는 것을 5년째 이렇게 믿고 맡겨주시고 지지를 해주시니까 사실 제가 이런데 지금 제가 나와서 말씀드릴 정도가 아닌데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는 기관에서 얼마나 홍보에 비중을 두고 지지해주시고 지원해주시는 게 중요한지도 포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인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사실 홍보 담당을 하게 되니 나는 이제 프로그램 할 수 있는 이용인이 없고 대상자가 없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많은 기회로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사회와 소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과 나누는 이 시간들도 훗날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조금 자극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좀 자극적인 걸 좋아하고 해서, 네, 음식도 자극적인 걸 좋아하고요. 그래서 제가 자극적으로 좀 준비를 해봤고요. 좀 이제 불편하시겠지만, 현실감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하는 부분이니까요. 좀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이 PPT에서는 좀 큰 테두리에서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실무적인 방법이나 이제 이런 이야기는 질문과 답변 시간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현실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현장에서 바라보는 사회복지 현실에 대해서 제가 크게 두 개로 나눴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사회복지 현장, 공적인 부분, 좀 거시적인 부분, 그리고 홍보 담당자, 개인적인 부분과 미시적인 부분, 이렇게 해서 제가 한 5가지 정도로 좀 압축을 좀 해봤어요. 네. 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현실 첫 번째. 사회복지에서 왜 홍보를 해야 하나? 라는 현실 부분인데요. 홍보를 좀 부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로서 여기는 것이 아닌 그냥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사실 미션과 비전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사회적 마케팅의 시작은 홍보거든요. 그래서 홍보에 조금 더 비중을 둬야 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입니다. 네, 고민과 정성의 투자는 없지만 홍보는 잘하고 싶어. 약간 이런 느낌.
어떤 이야기냐면요. 홍보를 잘 하고는 싶은데 충분히 고민하거나 충분히 정성을 쏟지 않고 우선 홍보는 잘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충분히 정성을 쏟고 그다음에 고민을 하고 나서 투자를 또 해주셔야 돼요. 투자 없는 얻어짐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관을 알리는 정말 중요한 일인데 시간, 노력, 비용을 투자하지 않으면 홍보가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사실 현실적인 좀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요.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의 부분입니다. 사실 뭐 프로그램을 준비하거나 진행을 할 때는 어떤 뭐 이용인의 성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보이기도 하지만 홍보물을 만들거나 뭐 유튜브에 뭐 영상을 올려서 누군가가 보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뭐 평가를 바로 받거나 피드백을 바로 받기가 사실 좀 어렵고 결과가 딱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실적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딱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 결과나 실적 위주의 이런 피드백이 오히려 오게 되는 그런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투자하지 않으면서 결과랑 실적만 잘 나오길 원하는 상황들이 좀 있게 되고요. 홍보 사업에서 의미를 찾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담당자가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의 기다림과 존중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사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별로 갭 차이가 매우 크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설별 홍보의 중요도에 따라서 격차가 엄청 커져요. 예. 그래서 기관에서 홍보에 대해서 얼만큼 비중을 두고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홍보 담당자의 역량, 그리고 홍보의 질, 그리고 홍보하는 환경 이 자체가 너무 달라집니다. 홍보를 잘하고 싶지만 기관에서 어떻게 보면 지원이나 지지가 조금 부족한 경우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 거고 그럼 당연히 역량이 떨어지고 질도 떨어지겠다. 결국 이게 다 알고리즘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결국에 기관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느냐 환경이 좀 모든 걸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좀 영혼 없이 우선 알리고 보기. 이게 이제 가장 좀 안타까운 건데요. 결과랑 실적만을 좀 바라는 상황 때문에 홍보를 이제 왜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누구한테 해야 되는지 이런 의미 있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뒷전이고 좀 급급하게 좀 남들 우선 다 하는 거, 어떤 소셜 네트워크 이런 것들 다 한번 해보고 이렇게 방법만 좀 따라가게 되는 좀 영혼 없는 홍보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게 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현실적인 현장에서의 현실적인 부분을 저는 이렇게 조금 느껴봤고요. 실제로 이제 네트워크 저희 광주 지역에서 네트워크 모임을 하면서 저희가 첫 번째 날 만났을 때 고민 부분을 공유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네. 그다음 이제 홍보쟁이들의 어떤 개인적인 입장인데요.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자극적일 수 있다는 점, 네, 넘겨주시면요. 네, 이제 내가 진짜 나 홍보 담당 맞지? 약간 이런 느낌을 받는 분들이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상 선생님 혹시 복지에서 어떤 업무 하세요? 라고 하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자신 있게 과연 몇 분이나 되실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찐 홍보 담당이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옆에 그래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업무가 엄청 많고 홍보는 아주 조그만한 소중한 이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끼우기식의 홍보 담당이다 보니까 다른 업무가 이제 대부분 중요하게 되고 홍보에 비중을 두지 않는데 홍보가 잘 될까라는 고민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네, 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좀 젊으신 분, 그리고 신입 선생님들, 그리고 좀 그냥 잘하시는 분, 그냥 뭐든지 좀 잘하시는 분, 그리고 좀 일이 좀 덜 있으신 분, 이런 분들에게 네, 홍보는 너가 하세요. 이렇게 좀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즉, 실질적으로 홍보를 담당한다는 거는 정말 기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이어야 되고, 홍보에 좀 어느 정도 역량도 있고, 감도 있으셔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관심도 있으신 분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냥 선생님이 하세요.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도 없지 않아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굉장히 외롭습니다. 네, 네트워크 모임 만났을 때 이 부분을 제일 많이 공유를 했던 것 같아요. 나 혼자만 홍보하고 있고, 나는 진짜 나 혼자만 해 맨날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혼자밖에 할 수 없죠. 홍보 담당이 이제 선생님이시니까. 네, 어쩔 수 없지만. 하지만 혼자서 홍보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관 그리고 직원들, 그 지역사회에 있는 주민들이나 당사자분들이 함께 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이제 만들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은 좀 뒤에서 네,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인데요. 이 고민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 진짜 잘하고 있나? 저도 실질적으로 많이 했던 고민이었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선임,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 홍보를 완전 전문으로 하지 않으셨거나, 혹은 이제 저희가 기준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도 마음이 많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질문 주신 것들을 보다 보면 저도 진짜 그렇게 똑같이 고민을 현재도 하고 있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책임감은 어쨌든 복지관 홍보를 하는데 책임감은 되게 막중하죠. 근데 묻고 좀 나눌 곳이 없다. 이런 것들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일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느낌 좀 한번 얘기하게 됐는데요. 이거는 조금 장난반 진단 반으로 넣어놓은 건데 저도 약간 이런 느낌을 한 번씩 받은 적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컴퓨터 하게 되고 스마트폰만 하게 되고 영상만 며칠째 이제 막 손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묘하게 이제 일을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을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 일 안 하고 있는 거 아닌데요. 이제 이런 느낌으로 제가 한번 써봤고요. 네. 어쨌든 홍보 매체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강조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익숙하지 않은 문화면 좀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현실 변화를 위해서 제안점을 좀 드리자면요. 네. 기관의 이제 미션, 비전, 그리고 지역 안에서 가치를 진짜 가장 잘 나눌 수 있는 방법은 홍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기관의 미션, 비전을 알리는 활동이기 때문에요. 네, 다음 넘어가시면요. 홍보 담당자가 역량을 키우고 기관을 좀 잘 알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현장에서 홍보 사업의 가치가 좀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홍보 사업의 가치를 높이는 것도 사실 좀 이제 저의 생각이지만 결국 홍보 담당자가 그런 몫을 가져야 되고 또 현장의 몫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복지관에서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다 같이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홍보 담당자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좀 고민을 하고 시작을 하면 홍보 사업을 또 같이 시작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좀 현실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홍보 사업을 더 중요시하게 해주세요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길 바라면서 모두가 함께 나누는 홍보를 해보자라는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홍보를 하자라는 느낌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걸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이 영상에 보시면 저희 규정 선생님께서는 MZ세대에 속해 있습니다. 네, Z세대 특히 90년대생이신가요? 네, 92년부터 Z니까 MZ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제가 잘 모르는 단어도 있고, 네, 신입이? 신입인가요? 시집이? 신입이요, 신입이. 만든 단어예요? 있는 단어입니까? 만든 단어는 아니고 예전에 개그 어디 코너에서 아, 그렇게. 신입이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어서 네. 그래서 제가 괄호에서 신입이라고 그랬구나. 네. 정확하게 제가 써드리겠습니다. 모르는 단어인데. 네. 큰일 났습니다. 저도 이 홍보 담당자는 아까 내용 보다 보니까 막내가 해야 된다는데 저 같은 사람이 저희 복지관에 홍보 담당자하고 있으니 막내는 아닌 것 같은데 막내 일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앞에 세 분께서 말씀 주셨던 내용 한번 되뇌어 보시면 한숨 나오죠. 네. 더구나 또 홍보 담당자는 이 홍보가 사실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바로 그 밀접하게 연관돼 있잖아요. 실적이 홍보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 홍보는 열심히 했는데 실적이 혹시나 모집이 혹시 안 됐으면 홍보 잘 된 거 맞아? 이렇게 바로 반문이 들어오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잠깐 영상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좀 질문을 좀 드리면서 이야기할 건데요. 질문은 저희가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신청하신 분들, 저희가 이번에 한 120여 분 정도의 그 참여 신청을 받았고, 그분들이 모두 애환이 섞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중에서 가급적 대부분 질문을 좀 받아와서 했는데요. 처음에는 좀 이 사회복 정보에 대해서 어떤 의미로 사회복지 홍보가 좀 진행돼야 되는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분 한 분에게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최초 이제 이 사업 김종원 선생님과 같이 고민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김종원 선생님이 사회로 홍보사회 사업을 오래 고민하면서 이 홍보가 저희 현장에 어떻게 좀 적응돼야 되는지, 또 홍보에 대한 원인이 이게 홍보가 도대체 무엇인지, 저는 지금도 마케팅과 홍보 잘 구분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서 처음에는 좀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장님께 제가 한번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사회복지 홍보는 도대체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또 여러 목적으로 행해지지만 가장 우선시되는 사회복지 홍보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홍보 사업에만 집중하고 정작 목적 사업에 좀 소홀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저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우리가 뭐 프로그램을 디자인하든 뭘 하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고객이 누구냐 생각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과 목표를 갖다가 우리가 설정을 해도 그 기초가 되는 건 뭡니까? 고객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고객에 대한 어떤 생각이 없이 접근을 하게 되면 밀어내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아까 우리 김근태 대표님 말씀하셨던 공급자 중심이냐 고객 중심이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고객 중심으로 당연히 가야 되는데 고객 중심으로 가지 않고 그냥 공급자 중심으로 해서 밀어내기 식의 내용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 사업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제가 보면 사회복지 홍보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저는 일단 정보 공유라고 생각합니다. 외부 사람과 우리 내부 사람, 고객과 그다음에 우리 공급자 입장에서 실제로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게 뭐냐. 그래서 정보 공유라고 하는 측면 보고요. 그다음에 접점이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플랫폼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차원에서 우리가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어떤 가치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좀 촉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는 거 아니냐. 홍보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가 조금 이상해서 제가 이걸 하나 쓰고 저걸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근태 대표님, 앞서 이제 홍보에 집중하고 목적 사업에 소홀한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건 사실 홍보 담당자라면 다들 갖고 있는 고민인 것 같아요. 포스터를 열심히 만들어. 근데 사실 그 포스터가 내 사업을 위한 포스터가 아닐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열심히 만들고 있긴 한데, 그러면 이제 원래 목적 사업을 명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다시 포스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홍보 담당자는 튀고 싶고 좀 더 선명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타겟팅이 뭐 이용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복 종사자일 수도 있고 지역사회일 수도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무시하고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산뜻하게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이건 사실 목적 사업하고 좀 멀어지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그 홍보 담당자가 어떤 자세로 그런 상황에서 좀 임해야 될까요? 자, 그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많이 저 고민했던 부분을 좀 질문을 해주셨어요. 저도 이제 처음에 홍보를 신입으로 할 때에는 포스터도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보고 싶기도 하고, 사람들이 내 포스터를 보고 좀 많이 신청도 해줬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되는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가? 왜 하는가? 그 본질을 들어가 보니까 결국은 기관과 주민의 신뢰를 생성하는 과정에 제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홍보도 그렇고 마케팅도 그렇고 본질은 신뢰를 얻어가는 과정입니다. 자, 우리는요, 신뢰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옷차림, 말투, 그리고 그 모든 모습까지도 상대방한테 신뢰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기관의 홍보도 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신뢰를 얻기 위해서 포스터를 만들고 신뢰감이 느껴지게 내용을 전달을 하고 신뢰감이 느껴지는 말을 쓰고 그리고 기관의 미션과 비전을 신뢰감 있게 전달하는 것. 그게 이제 사회복지 홍보가 가져야 되는 반드시 중요한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 신뢰라는 것은 결국 사회복지 홍보 담당자가 기관의 미션 비전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통상적으로 미션 비전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 지역사회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방금 아까 그 홍보 담당자를 이제 신입을 많이 시킨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홍보 담당자는 5년차 이상, 적어도 대리급 이상이 해야 된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좀 어느 정도 연차가 높으신 분과 그리고 또 기관 안에서 조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갖고 계신 분이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을 움직이는 힘. 듣기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힘이 없습니다. 이게 현실과 이상의 좀 차이인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가보면, 이건 원장님께 한번 더 여쭤볼까요? 원장님, 근데 이제 그 모니터링 하다 보니까, 원장님 시원하겠습니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원장님 자리에가 아마 바람이 좀 지나가고 있나 봐요. 그래서 원장님 말씀하실 때 아마 바람 소리가 모니터링상에서 좀 들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우선 원장님이 특별하게 열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자리를 배치한 건 아닌데 원장님 자리에 좀 소리가 들어가는 거 감안하시고 네. 말씀을 좀 명확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홍보의 핵심은 타겟일까요? 스킬일까요? 타겟이랍니다. 예. 네, 조금 어째 그런가요? 네, 어째 그런가요? 사투리다 보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고객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타겟이고요. 예, 타겟에 모든 걸 맞춰야 된다고 좀 봐요. 그럼 타겟을 잃는 사람을 우리가 잃는 수준을 봐야 되는데, 오늘 지금 나온 얘기가 아까 우리 김경 선생님도 초짜가 하는 얘기다.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니거든요. 예, 저는 이제 김근태 대표님 말씀처럼, 예, 적어도 이제 한 5년 차, 예, 근데 뭐 5년 차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한 3년 차 이상은 돼서, 예, 어떤 전체적인 그 윤곽을 좀 볼 줄 아는 안목이 중요하지 않나,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본다면 사업의 본질도 이해해야 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결국은 타겟이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는 거는 홍보 포스터고 보이는 거는 SNS 좋아요 숫자고 이러니 어떻게 하면 눈길을 좀 쏙 뽑아내는 그런 기술적인 거에 좀 매몰되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여러분들도 아마 채팅에 참여하신 분들도 대부분 그러시죠? 네. 사회복지 홍보 담당자라면 너무나게도 지극하게도 이해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제가 김은태 대표님한테 여쭤볼까요? 지역사회. 지역사회 타겟은 복지관이, 저는 이제 장애인 복지관이니까 종합사회 복지관. 특히나 이제 종합사회 복지관 아닌 대부분의 복지는 역시나 지역사회로 향하게 되는데요. 이 지역사회 내에서 홍보 방향성, 이런 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의미냐면, 이 대상을 지역사회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지역 시민으로 봐야 될까요? 혹은 에이, 그러지 마. 복지관에 오시는 분, 시설에 오시는 분, 그런 분들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저희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할 때는 어떤 고민을 좀 나눠봐야 될까요? 지금 이곳은 이제 타겟을 어떻게 분류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타겟은 일단 우리 기관에 오시는 분들, 그리고 기관이 존재하는 이유에 맞춰서 우리는 장애인 복지관이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 복지관일 때는 장애인이 핵심 타겟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핵심 타겟을 위한 홍보만 하게 되면요. 오히려 홍보의 효과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좀 시간이 나면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핵심 타겟을 중심으로 타겟을 확장시켜야 됩니다. 장애인분의 가족까지도 같이 홍보가 들어가 주셔야 그 정보가 장애인 당사자한테 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장애인의 가족을 둘러싼 지역사회까지도 홍보가 나아가줘야 그 장애인 가족에게 그 홍보가 닿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콘텐츠 기획을 하실 때는요, 그 타겟을 명확하게 해서 좁혀 들어갈 필요는 있지만, 홍보의 타겟은요, 넓히고 넓혔을 때 정작 우리가 만나야 되는 핵심 타겟에게 그 홍보물이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이런 질문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근데 그 말은 이론에서는 할 수 있는 단어 아닌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홍보를 하기 위해서 타겟을 잡는다. 오케이. 타겟을 잡기 위해서 좀 더 확장하겠다. 가장 가까운 가족, 지역사회. 오케이. 근데 어떻게 해요? 잘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 거리에다 플랜카드를 걸면 되나? 아니, 직접 전화하면 되나? 아니, 어떻게 하지? 아씨, 예산을 봤는데 플랜카드 제작비용 3만 원, 곱하기 2장, 뭐 이러거든요. 그런데도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홍보해야 되는 건 필요성은 당연히 있을 것 같긴 한데, 조금만 더. 사례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에 은평구에 서부장애인 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오랫동안 홍보를 담당하셨던 손담비 선생님이 계세요. 이제 그분께서 5월 달에 코로나 백신 관련된 카드 뉴스를 만드셨습니다. 자, 그 카드 뉴스를 보시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일반 시민분들에게 백신을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부작용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 포함시켜서 카드 뉴스를 만드시고요. 마지막에 은평구에서 휠체어를 타고 갈 수 있는 병원 리스트를 붙여놓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장애인 복지관이니까 왜 일반 시민에게까지도 홍보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고 뒤에 있는 은평구에서 휠체어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병원 리스트만 올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그 컨텐츠를 봤을 때 그 컨텐츠를 좋아요를 누르거나 공유하기를 할까요? 아마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저는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 콘텐츠를 일반인 모두에게 해당되게 기획을 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글을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인 거죠. 그럼 그 콘텐츠 좋아요와 공유하게 눌리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배포되고 확산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은 은평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분들께 그 콘텐츠가 노출될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타겟을 확장해야 된다고 한 말씀은요. 일반 시민에게까지도 잘 알려져야 우리가 타겟으로 갖고 있는 우리의 당사자분들에게도 노출이 되고 잘 전달될 가능성이 높아지더라라는 경험적 근거를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홍보는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사의 당연한 업무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혹시 여기 보고 계시는 기관장님 계시면 이용자 모집하려고 홍보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 홍보는 결국 지역사회 그 지역사회에 그 복지관, 그 복지기관이 잘 뿌리 내려야 저희의 대상자인 이용자 그분들에게 적절하게 정확하게 혹은 좀 더 편안하게 서비스가 되거나 홍보가 된다라는 것. 여러 전문가님들 다 동의하시죠? 고맙습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러면 다음 우리 규정 선생님에게 김기정 선생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질문에 없었습니다.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네. 남구복지관 네? 사회복지 아. 예산 네? 많이 잡으셨습니까? 홍보에서 말씀하신 네네. 홍보 예산입니다. 네. 예상 질문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우선은 뭐 꼭 홍보에 뭐 예산을 많이 투자한다라고 해서 뭐 그렇다고 홍보가 잘 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다만 정해진 그 예산 안에서 저희가 어떻게 이제 잘 쓰는지 어떻게 구실을 잘 만들어서 쓰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예를 들어 꼭 비용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이제 소식지를 준비를 할 때 지면 소식지가 원래 주였지만 저희가 우연한 기회로 모바일 소식지를 약 한 4년 전에 저희가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모바일 소식지와 지면 소식지를 지금은 같이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지면 소식지는 한 번으로 줄이고 오히려 모바일 소식지를 지금 3번으로 이렇게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시 말하면 비용은 오히려 3분의 1 이상 줄었는데 효과는 조금 더 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데 적절하게 예산을 쓰는 게 중요하고 또 예산을 뭐 꼭 홍보 사업에서 줄여라 이런 기관에서의 그런 반응은 있었던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대신
저희는 어쨌든 저희가 후원금, 그다음에 저희가 정부 보조금 이렇게 받고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 소중한 이제 그런 돈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의미 있는 쪽으로 잘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구체적인 숫자는 말씀 안 해주시네요. 이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정확하게 네, 좀,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사회복지 예산 그러니까 사회복지 전체 예산 중에서 사업비 중에서 홍보 예산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사회복지 기관의 소식지 비싸거든요. 연간 뭐 보고서 비싸거든요. 사회복지 예산들이 그 사회복지 기관 내에 상당한 예산을 좀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여쭤보면 뭐 어떤 기관은 그 사업비는 별로 없는데 홍보비 예산을 많이 책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기관이 홍보에 정말 집중하냐? 사실 그런 기보다는 그렇게 보여지는 어떤 그 책자 만드는 것 이런 게 좀 조금 신경 쓰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다행히 김기정 선생님께서 그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그 지류보다는 모바일 형태로 요즘 많이 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좀 많은 변화가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럼 강종 원장님한테 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의 적정 범위 어느 정도일까요? 네, 그걸 획일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질문자의 의도를 잘 모르긴 하지만 사실 사전에 질문이 올라왔었습니다. 네. 이 사회복지기관에 아마 그 예산, 이렇게 전체 예산 중에 몇 % 이렇게까지는 하긴 힘들어도 예. 그래도 좀 사회복지 예산은 좀 신경을 좀 써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 예산은 말씀하신 대로 사업에 좀 더 녹여내는 게 맞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고민이 있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래도 모든 게 이제 우리가 사업 계획이 나오면 예산을 갖다 수립하면서 그래도 홍보 예산은 어느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일단 그 부분은 좀 그러리라고 보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한번 그 컨설팅했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한 시골인데 동서 지원 사업을 하는 이제 노인복지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바우처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집투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가 공석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공부를 통해서 예비자를 갖다가 이렇게 모집해 놓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이제 홍보비가 뭐 얼마가 책정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예 현수막을 갖다가 80장을 갖다가 도배를 해놨더라고요 동네에다가 80장을요? 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까 그렇게 깔아놓은 겁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놀라운 건 뭐냐면 첫째는 타겟이 잘못됐죠. 예,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해서 예, 뭐 시민들을 포함해서 예, 그렇게 80장씩이나 그렇게 도배를 해놓으면 이 과연 홍보 효과가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당시 어떤 얘기를 해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건 예산이 필요한 것 같지 않다. 예, 오히려 그분들이 바우처로 해서 할 때는 자기 부담 10,000원이라는 예, 자기 부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노인 당사자에게 홍보를 해서는 효과가 없을 것 같다. 예, 오히려 예, 용돈을 주고 하는 자부, 예, 며느리죠. 예,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부를 하고 그분들을 설득을 하는 것이 훨씬 공부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개념을 짓는다 그러면은 그 홍보 예산이 금액이 어느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예, 중요한 건 뭐냐면 타겟을 누구로 정했냐는 거죠. 우리가 이제 생각했을 때 노인복지관에 뭐 예를 들어서 또는 장애인복지관에 주 이용자는 장애인이고 노인이다. 그래서 그분들이 타겟이다. 그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홍보에서 바라봐야 할 타겟이 누구냐는 예,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보고 설득을 하는 거거든요.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우리 소통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신뢰관계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소통을 하고 얼마만큼 신뢰관계를 쌓고 그렇게 우리가 그걸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어느 획일화해서 몇 프로 예, 또 어느 정도의 금액 이상 예, 그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그 채팅으로 윤덕산 선생님께서 홈페이지 그 복지관 홍보 사업 예산 많아요 이렇게 적어주시네요. 보통 이제 소식지, 레플렛, 기념품 이런 것들 등등 이렇게 어떤 제품화 시키는 것에 상당한 예산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이 많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기정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얼마 전에 강종원 대표님 그 페이스북 보다가 사실 이거 또 고민해야 되는데 라는 단어입니다. 빈곤 포르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빈곤 포르노, 김기정 선생님 혹시 빈곤 포르노 무엇인지는 알고 계시죠? 예, 제 질문. 아닙니다. 예. 아니, 준비된 질문이면 조금 더 제가,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들어보지 않은 이야기는 아니죠. 저희가 다 솔직히 사회복지에서 후원과 홍보, 사실 좀 많이 두 개를 같이 하시는, 쪽도 많이 있는데, 후원과 홍보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우리가, 우리의 당사자분들을 어떻게 드러나게 할까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건, 저는 이제 저희 복지관의 어떤 미션과 어떤 비전의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저희는 어쨌든 당사자가 존엄한 존재고 존중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 베이스 안에서 어떤 후원 안에서도 뭐 저희 해피빈을 작성을 할 때도 그분들이 최대한 존엄한 존재에서 존중받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사진을 제시를 한다든지 그렇게 저희가 조금 해결점을 찾고 있는 거지. 사실 저희가 뭐 그렇다고 그걸 꼭 빈곤 포르노라고까지 우리가 꼭 표현을 해야 될까? 우리가 같이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너무 그렇게 공격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사실 자극적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거를 지양하되 과연 그 사람들이 꼭 그렇게 보여야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후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저희는 당사자분들 편에서 무조건 서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분들이 되게 존중되는 존재로 보여져야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저희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부분을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돌발 질문을 드렸는데도 이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니 평소 5년차 홍보 담당자의 역량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빈곤 포르노를 넘어서 그게 보통은 이제 이미지라든가 영상으로 좀 보여지는데 문구에 대한 이야기를 강종원 원장님이 사실 얹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빈곤 포르노에 대한 이야기는 홍보 담당자, 후원 담당자 이런 분들이 조금 고민할 부분이 아닌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은혜 대표님, 저희 최근 SNS 아주 활발하잖아요. 저희 기관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홈페이지, 등등 채널이 5개인가 됩니다. 최근에는 블로그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복불인데 복사하고 붙여넣기인데 해야 되나 말아야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외부에게 좀 어떻게 하면 잘 알려볼까 하는 부분인데 또 반대로 이용자 입장에서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또 똑같이 그 기관 내에서 복불만 하면 좋은데 다른 거 복사해서 붙여넣기 또 하지 않습니까? 이용자 입장에서는 복지 정보가 너무 많아요. 사회복지 종사자 입장에서 복지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다양한 복지 정보 중에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고 고민하고 있는 다양한 이 복지 정보를 어떻게 정확히 확인하고 공유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복지 정보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필요한 사회복지에 관련된 정보가 될 수 있겠죠. 인터넷에서 넘쳐나는 정보들 중에서요,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될 건 뭐냐면은 나에게 진짜 필요한 좋은 정보인지 걸러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정보가 있으면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됐지만 지금은 정보가 너무 넘쳐나기 때문에 진짜 필요한 정보인지를 골라내는 시간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좋은 정보의 조건으로는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최신 정보입니다. 우리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들 딱 30분만 지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시대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현장의 최신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각 단체가 발행하고 있는 우리 복지단체들 요즘에 많잖아요. 그런 단체들의 뉴스레터들을 구독하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찾아보지 않더라도 우리의 이메일에 배달이 돼서 오는 그런 복지 정보들 크게 많이 도움이 되고요. 보건복지부라던가 혹은 각종 이제 복지 단체들 그리고 또 구글에는 구글 알림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내가 키워드를 등록을 하면 원하는 키워드에 관련된 뉴스를 싹
뽑아가지고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메일링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정확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정보는요, 출처가 확실해야 됩니다. 요즘에 가짜뉴스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보가 진짜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출처가 확실한 정보는요, 보건복지부라던가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서 발표한 연구 자료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들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혹은 리스 같은 논문 사이트에서 접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실제 현장 사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이론, 아무리 좋은 정보도 적용했을 때 이게 현장에서 적용할 수 없다고 하면 좋은 정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이 됐더라라는 사례들을 모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께서도 바로 그 현장에서도 적용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 현장 사례를 알기 위해서는 커뮤니티에 가입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현장 실무자들이 많이 가입되어 있는 커뮤니티를 찾아보시면 그것도 크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어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 주변에 이런 분 계셨거든요. 예. 보도자료 뿌릴 때 돈을 들여서 뿌려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그 페이스북 보시면 가끔씩 알람 뜨시죠? 아마 페이스북 대부분 운영하고 계실 것 같긴 한데, 돈 들여서 홍보하실 겁니까? 질문합니다. 대부분 사회복지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은 아마 그걸 잘 활용하고 계실 거예요. 최근에 또 이런 분들 고민하시더라고요. 당근마켓, 지역사회 위주에 있는 당근마켓을 통해서 홍보를 해볼까? 돈을 들여서 하겠다는 거죠. 사회복지기관에도 이렇게 돈을 점점, 이제 그동안에는 소식지라든가 이런 곳에 좀 돈을 들였다면, 뭐 보도자료, SNS 같은 것, 혹은 최근에 그 인천 사회서비스원과 협약을 통해서 홍보 컨설팅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역시나 비용을 들인 거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점점 홍보 영역도 그 단순히 돈을 소비하고 어떤 제품을 구입하는 것을 넘어서 컨텐츠에 대한 접근을 할 때, 저도 오늘 사실 오늘 이거 행사 준비하면서 저희끼리 해보려고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 이제 비용이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저희 홍보 담당자가 이러한 기술을 다 습득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비용을 좀 책정해야 될까요? 그쪽 영역에 좀 더 돈을 좀 투입해야 되는 건가요, 이제? 네,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비용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퀄리티는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비용을 들여가지고 대체한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생각과 그런 것들을 녹여내지 않고 그냥 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효과성이 굉장히 낮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케팅 영역 쪽에서 계속 뭔가 비용을 들여가지고 광고비를 집행하고 이런 것들은 비용 대비 효과성을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비용을 썼을 때 이만큼 효과가 있고 그만큼 우리가 영리적으로 다시 수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다시 또 마케팅 영역에서 비용을 지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비용리 쪽에서는요, 사실 우리가 이거를 비용을 들여서 홍보한다고 했을 때 다시 수익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하게 이게 지금 비용을 쓰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검증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뒤에 좀 더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김기정 선생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홍보가 처음이란 분이 계십니다. 저희 사실 오늘 방송은 처음인 분들보다는 사회복지 홍보를 좀 하셨던 분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렇게 질문 주셨더라고요. 우선 잘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으나 이것을 아마 봤을 경우에는 페이스북을 보고 하셨을 건데 바로 그곳입니다. 페이스북 김우태 대표님께서 운영하시는 복지 꿀팁 등등을 보시고 계시면 아마 그 사회복 정보를 복지 홍보 영역을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우리 김기정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사회복지 홍보가 처음이신 분들은 어떻게 홍보를 바라봐야 되는지, 어떻게 힘이 되는 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 질문에서 답변 드리기 전에 아까 전에 제가 했던 거에서 조금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점검을 한번 하고 가면, 아까 전에 제가 신입 혹은 젊으신 분, 그냥 잘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현재 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지 않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었다는 점. 자극적이어서 좋았습니다. 네. 절대 그런 분이 하시는 게 아니라 홍보는 본인이 하고 싶은 분, 기관을 잘 아시는 분,
그런 분들이 조금 하셔야 된다는 점을 먼저 한번 좀 짚고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은 힘내시라 하고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힘내시고 그다음에 이제 책임감을 좀 가지시라고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홍보를 시작했을 때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네. 사실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사회복지 뭐 마케팅이나 뭐 이런 수업들에 대해서 웬 마케팅 이런 식으로 하면서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관심이 아예 없었고 사회복지를 왜 마케팅을 하지? 이런 개념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요. 그래서 사실 제 지역사회 소통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홍보와 마케팅인데도 저희가 그런 거를 많이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런 준비 없이 시작한 게 자랑은 아니지만 한마디로 홍보는 정답이 없고 어떻게든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들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계속 이제 세상은 변해가고 매체는 많아지고 세상에서 저희는 계속 이제 기술하고 트렌드를 연마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염두를 하시고 계속 이제 트렌드를 찾아가시고 기술도 연마하시고 그건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노력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사회복지 홍보도 사업팀의 프로그램 사실 만드는 거하고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떤 부분이냐면, 홍보를 계획하고 나서 좀 다양하게 시도도 해보시고, 근데 당연히 실패가, 있으실 거고요. 많으실 수도 있고, 실패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경험들이 사실 모이면, 우리 기관에서 이제 왜 홍보를 하는지, 어떻게 하면 홍보하면 좋은지, 그런 거를 좀 고민을 아마 점점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업무를 맡으셨다고 하니까, 기관에서 홍보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디에 방향을 맞추면 좋을지, 충분히 기관에서 직원들 혹은 관장님, 국장님, 팀장님과 좀 충분히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홍보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기준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많이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그러면 이제 홍보를 어떻게 해야겠다 기틀이 잘 잡히실 거고요. 그러면 홍보 준비하는 방법적인 차원에서 시간도 단축도 되고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가 친절하기 때문에 저한테 또 이렇게 연락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방금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복지관에서 근무하시는 김규정 선생님이었습니다. 전화 가능하답니다. 네. 하나만 더 이어서 질문해 볼까요? 규정 선생님한테 질문이 많았습니다. 네. 네.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으로 예. 홍보하는 것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장 홍보가 어렵잖아요. 온라인 콘텐츠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께 어떻게 홍보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SNS라든가 이런 거를 아직 잘 쉽게 접하기 어려운 분들인 거죠. 그런데 기관에서는 온라인 홍보만 혹은 온라인 홍보밖에 할 수 없는 걸 현실인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한테는. 네. 이제 이 부분에선 저가 이제 저희 팀장님하고 이제 홍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장 많이 나눴던 것 중 하나가 애매할 때는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라 라는 건데요. 어떤 거냐면 클래식 이즈 베스트라고 해서 가장 기본적인 게 최선이다라는 건데요. 사실 이제 누구나 이제 접근이 쉬운 매체를 그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어쨌든 코로나19 시기지만 온라인 콘텐츠에 익숙하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잖아요. 스마트폰을 사용하시지 않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그렇다면 그분들에게 가장 접근이 쉬운 매체는 전화하고 문자입니다. 예. 그래서 혹시 뭐 청각장애가 있으신 분들 혹은 귀가 잘 안 들리시는 어르신들은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문자 메시지 보내실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전화 드리는 게 사실 제일 좋은 홍보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온라인 콘텐츠를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당연히 전화 드리고 문자 하면서 저희가 알려드려야 되는 것들을 알려드리는 게 가장 기본적인 홍보 방법이고요. 그리고 꼭 코로나19라고 해서 온라인 매체로만 홍보를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시지 않더라도 전화, 문자는 누구든지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요. 저는 그 홍보 방법을 먼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방법은 저희 복지관에서는 이제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저희가 준비한 생필품 키트나 작게는 마스크, 손 소독제라도 저희가 준비를 해서 진짜 최고의 홍보 방법이죠. 직접 방문하는 홍보를 저희는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방문해서 얼굴 진짜 뵙고 잘 계시는지 확인하고 물론 거리 두기는 최대한 준수하면서 진행을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방문할 때
필요한 알려드리고 싶은 홍보물 준비해서 가져가시면 되니까 온라인 콘텐츠 익숙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홍보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추진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은태 대표님, 짧게 한번 이 질문에 똑같이 네. 온라인 콘텐츠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어떻게, 지역사회에 계신 분을 어떻게 홍보하면 좋을까요? 짧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홍보 자문을 가면은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세요. 특히 이제 노인복지관에서도 이제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코로나 상황이 왔어요. 과거에는 인스타그램을 하지 않던 어르신이, 이제 지금 코로나가 왔으니까 인스타그램을 시작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어르신이 계실까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장애인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만나시는 이용자분들 모두 다 평상시에 내가 원래 정보를 받아들이던 수단 그대로 코로나 상황에서 그대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노인분들 인스타그램에다 홍보한다고 그분들께 홍보가 될까요? 절대 되지 않거든요. 그럴 때는 아까 방금 김기정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화하셔야 됩니다. 자, 전화가 오래된 채널이라고 해서 아날로그 수단이라고 해서 과연 효과성이 떨어지느냐? 아니에요. 가장 좋은 홍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1000명, 2000명 되는 어르신들에게 다 전화를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럴 때에는 봉사단을 운영하는 식의 다른 방법을 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 핵심은요, 우리가 만나는 이용자분들, 주민분들께서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고맙습니다. 저는 이런 방법 좀 추천하는데 아마 많은 기관에서 시도하고 계실 거예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네. 전화기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좀 덜 하시고, 유튜브 저희보다 더 하시니까.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저희는 좀 가급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타겟 홍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플러스 친구 같은 경우는. 돈도 좀 들고요. 그래도 조금 더 전달이 명확하게 되고, 또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장점 때문에 저희는 좀 거기에 좀 집중하려고 하는데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 강종호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문화 네. 유명합니다. 강종호 대표님, 이 조직 문화에 대해서 다양한 평소에 의견을 주시는데요. 네. 이 조직 내에서 홍보 담당자의 위치와 역할 그리고 한계 무엇일까요? 예, 일단 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직이라는 게 이제 분화의 과정이 있죠. 그러니까 1차 분화, 2차 분화, 3차 분화를 우리가 본다면 조직은 일단 분화와 통합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홍보 업무는 과연 분화의 업무일까 통합의 업무일까에 대한 구분부터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3년차 내지 5년차 정도에서 맞는 게 맞는 것 같아. 이건 일반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홍보 업무는 일단 통합의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조직의 어떤 거시적인 안목에서 바라봐야 할 문제고, 그리고 어떤 균형 감각이 필요한 부분에 어떤 그런 스토리텔링하는 능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기본적인 경력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직 문화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 조직 문화와 함께 조직의 어떤 체계를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1년 차 정도의 선생님들이 그걸 우리가 균형 있게 바라보고 홍보를 하는 게 과연 쉬운 일일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저는 이제 우리 현장을 봤을 때 제일 큰 문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슈퍼비전이 건강하게 공급이 되는 직능 분야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분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보면 우리가 사업 분야는 건강한 슈퍼비전이 그래도 공급이 되는 편입니다. 근데 그 외에 우리가 내용을 보게 되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일단 조직 문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본다면 소통을 권장하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아무래도 수평적인 조직 문화여야 된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획일적으로 얘기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언젠가 제가 배민다움이라는 책을 보니까 거기에서 보니까 김봉진 대표가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창의나 이런 것들을 기대할 때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 되는 거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교육과 훈련이라는 걸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문제를 우리가 봤을 때 그건 과연 수평적이만 한가?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그 부분으로 우리가 보고 획일화해서 조직 문화는 이게 좋다 저게 좋다는 것보다는 뭔가 좀 책임의식을 가지고 관리자들이 슈퍼비전을 주고 이끌어줘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민 유명하죠. 네. 저는 배달의 민족을 어플을 사용하진 않는데요. 배달의 민족을 잘하는 이유는 배민에서 배포하는 글자체가 너무 좋아서입니다. 또 하나가 더 있죠. 거기 기관이 운영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참 혁신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배달의 민족이라는 사업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사업체 명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 아마 그 어떤 사업 영역에 대한 명확한 타겟이라든가 선명성 이런 거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질문 넘어가려고 했는데 여기 채팅에서 남겨져 있네요. 김근태 대표님, 농촌 지역의 온라인의 홍보, 역할, 방향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어렵습니다. 이 질문 네. 어려운 질문인데요. 넘어가고 싶은데. 사실 저한테 이 질문이 제일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계속 도시에서만 자랐고 도시에서만 사회복지를 했기 때문에 농촌 지역의 홍보에 대해서 제가 뭔가 얘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원론적인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해요. 제 생각은요. 온라인 홍보 이제 농촌 지역에 하실 때는 목표와 한계를 뚜렷하게 정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하셔야 되실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농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홍보를 한다? 현재로서는 누가 봐도 좀 타겟이 적정하지 않죠. 왜냐면 농민분들 농사 짓기도 바쁜데 언제 스마트폰 하시고 또 페이스북을 보시겠어요?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홍보를 온라인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홍보 방식으로 생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농민 입장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상시에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느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셔가지고 이분들이 어떻게 정보를 받아들인지를 확인하시고 거기서부터 홍보 계획을 수립을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근데 그게 이제 농민만이 아니라 농촌 지역에 거주하시는 이제 뭐 아동이나 청소년이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그럴 때는 또 이제 수립이 가능하겠죠. 그럴 때에는 이제 농촌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인식 확산 등 그런 목표들을 정하시고 온라인 홍보는 그럴 때에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농촌 지역에 제가 잘 아는 두 분이 계십니다. 아마 모두 알고 계시죠. 김석 선생님, 또 정수현 과장님. 네. 그분들한테 여쭤보십시오. 아마 그분들이라면 충분히 답변을 잘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분들 어떻게 만나냐고요? 페이스북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 좀 넘어가 볼까요? 시간이 너무 쑥쑥 지나가가지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채팅에 계속 질문 남겨주십시오. 질문 남겨준 거 저희가 방금 다녀가신 것처럼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사전 질문이 아니어서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어 홍보가 어려워요. 이렇게 말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얘기 듣고 맞다 이 생각 들었습니다. 혹시 어느 분께서 이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이야기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번 저부터 할까요? 네. 네네네네. 그 개인정보 보호는 이제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보 자문을 나가면 홈페이지를 만든다거나 혹은 사업을 수립을 하실 때 최소한으로 수집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어떤 사회복지 단체에서 이제 그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단체는 그래도 큰 규모의 단체였기 때문에 이 개인정보가 누출이 됐다는 걸 인지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같이 소규모 시설에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면 인지할 수 있으실까요? 아마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더 많이 발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개인정보들을 안 받고 이제 사업을 수립하는 방법을 좀 많이 모색을 해보시면 어떠실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전에 들어왔던 질문도 있었고요. 방금 채팅으로도 올라왔습니다. 복지관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창피하지만 200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관. 저희 복지관 참고로 직원이 100명입니다. 네, 아시겠죠?
그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SNS 홍보 많이 하고 있는데 좋아요는 평균 20개, 댓글 잘 안 달립니다. 꾸준히 업로드하고 있지만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실무자들도 아마 똑같이 공감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실시간 질문으로도 윤덕산 선생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김근태 대표님, 한번 이 질문, 김정 선생님도 한번 의견을 같이 주십시오. 네, 여러분들께서 콘텐츠 제작을 하시고 알리시는 노력 굉장히 많이 하실 텐데,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효과성이 떨어진다, 조회수가 없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 많이 토로하세요. 그런데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 과거에 오프라인 홍보하실 때 전단지 만들면은 최소 수량이 2,000에서 3,000부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만든 전단지 어떻게 하실까요? 기관에서 이렇게 보관하고 있지 않죠? 다 그 전단지를 가지고 나가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기차역이나 버스 정거장이나 혹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 같은 데 가서 우리는 전단지를 배포합니다. 자, 우리가 콘텐츠를 제작을 하는 거는 발행이에요. 그런데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포 행위가 동반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온라인 콘텐츠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만드시고 유튜브에다가 그대로 올려놓고 끝 하시면요, 조회수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의 채널의 구독자가 아직 많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타겟이 모여있는 커뮤니티를 찾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노원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를 할 때는요, 그 노원에 있는 노원 맘카페에 가입을 했습니다. 먼저 사전에 허락을 받았어요. 대표님 만나고 저희가 이런 일을 하니까 지역의 여성 정보와 아동 정보를 올리겠습니다 라고 허락을 받았고, 저희가 그때부터 거기다가 게시글을 올렸죠. 복지관에서 만들어지는 콘텐츠들, 그런 커뮤니티에다가 배포를 하실 때 실질적인 조회수가 상승한다는 점, 실질적인 홍보의 효과성이 생긴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맘카페 꿀팁입니다. 실제로 효과가 저희 복지관에서도 예전에 엄마가 잘 하시더라고요. 엄마 선생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효과가 좋았던 거 저도 기억이 나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우선은 좀 약간 비슷한 말을 계속 하고 있는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유튜브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분이 대상인지, 그게 아까 이제 말씀으로는 타깃이 누군지 이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 뭐 인스타그램 했는데 좋아요랑 이런 게 좀밖에 안 달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설마 이제 노인복지관인데 이제 이런 이제 질문을 하진 않으셨겠죠? 네, 이런 생각을 먼저 저는 하게 됐고요. 최소 이제 연령대가 그래도 어느 정도 젊은 대상에게 한다는 전제하에 저는 이제 조금 이제 질문은 인스타그램으로 주셨어서 거기에 제가 조금 집중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인스타그램은 이제 해시태그를 중심으로 한 이제 이런 플랫폼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거나 팔로워를 늘리고 싶으면 이제 해시태그를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근데 복지관하고 관련된 소위 다른 분들은 크게 관심이 없을 것 같은 그런 거를 이제 해시태그로 많이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팔로워를 늘리고 싶으면 저희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그런 해시태그를 좀 많이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그런 알고리즘이 조금씩 생기면서 이제 해시태그에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을 하면서 팔로워가 늘어가는 그런 이제 매체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이제 복지관하고 관련된 해시태그도 하시되 만약 팔로워를 좀 늘리고 싶고 뭐 이런 활성화를 조금 더 생각을 하신다면 이런 해시태그를 조금 더 평준화된 그런 저희가 소위 알고 있는 조금 유행하는 그런 것들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좋아요나 팔로워는 많겠지만 저희가 진짜 원하는 분한테 과연 홍보가 갈까? 이런 고민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SNS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나도 노력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저한테 딱히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나도 상대방한테 맞팔로우하고 좋아요 반사하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담당자도 뭐 만약에 또 다른 기관에서 누가 날 팔로우해줬다. 그럼 저희도 가서 시간 투자해주고 저 좋아요 투자해주고 이런 것들 추천을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제 올해부터 좀 인스타그램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인스타그램 관련해서 예를 들어 SNS에서 조금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좀 받고 싶다라고 하면 이벤트나 캠페인 같은 거를 좀 진행을 해보시면 홍보 효과도 있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조금 만족감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기관도 좀 팔로우 해주시고, 네, 좋아요도 해주시면 좀 반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이런 점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글을 쓰고 좋아요 안 달리고 조회수 별로 없다 이런 거에서 저희가 좀 상처를 받기보다는 꾸준히 업로드를 하면 누군가는 분명히 그 활동을 보고 있고 우리도 이제 함께 이런 그분들이 보시는 분들이 좀 동참을 하고 있다 이런 거를 잊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노력하시는 거에서 저는 같이 공감을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저는 처음에 해시태그 할 때 그게 샵이잖아요. 전화기 끝번호 있는 샵이잖아요. 이 해시태그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지? 해시태그가 이제 주요 검색어 이런 개념으로 저는 간략하게 이해하고 있는데 이거 보면서 MZ가 하는 게 맞는 거구나. 홍보는 이런 고민도 했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홍보 담당자기도 하고 오늘 사업 실무자기도 하니까 그래 조회수 그리고 이 좋아요 약간 좀 신경 쓰입니다. 지금 채팅으로 참여하신 분들 보니까 좋아요가 17개밖에 안 되잖아요. 좀 눌러주세요. 네. 그럼 그 강종원 대표님한테 이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하셨어요. 이 홍보 효과 측정 고민됩니다. 저희가 홍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다 하고 있거든요. 뭐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뭐 페북이라든가 인스타에서 어떤 도구를 통해서 좀 알려주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홍보 효과를 측정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어떤 좀 팁이 있을까요? 간략하게라도. 글쎄요, 저는 기본적으로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직원을 모집하는 그 모집 공고를 내는 것도 저는 홍보물이라고 봐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자가 100명이 왔다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뽑고자 하는 사람이 왔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홍보 효과에 대한 것들도 이제 좀 전통적으로 숫자 노름하는 데서는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일단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현수막 예를 이제 보더라도 사실 그 기관은 그 다음에 이제 개선이 됐습니다. 개선이 됐는데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은요, 부녀회 모임으로 접근을 해 들어갔죠. 그렇게 되니까 부녀들이 이제 그 정보를 듣고 아버님이 나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배려를 하는 쪽으로 방향이 딱 잡히니까 모집에 수월한 어떤 그런 분이 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도 그렇거든요. 예산의 부분에서 우리가 경제성을 가지고 우리가 측정할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 조회수를 가지고 그러면 그걸 우리가 회계에서 적용할 거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조회수가 높다고 해서, 그리고 뭐 우리가 페이스북을 보더라도 패친이 많다고 해서, 뭐 평소에 우리가 댓글이 많이 달리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측면을 우리가 본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 홍보에 있어서는 좀 질적인 접근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계획성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좀 접근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 효과도 그런 측면에서 좀 우리가 측정하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 이제 우리가 보면 FGI 연구 같은 게 이제 지금 폭넓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용자들에게 그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좀 질문을 하고 뭔가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응답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그 채널들을 좀 많이 개발해서 접근하는 게 제가 볼 때는 홍보 효과를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 김근태 대표님 첨언하실 게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그 홍보 효과 측정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상 우리가 이게 홍보를 얼마나 잘했냐, 효과성이 나타나는 것을 뭔가 딱 정해가지고 이걸 측정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마케팅 쪽에서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수치입니다. 눈에 보이는 수치. 그래서 모든 채널에는요, 다 인사이트를 제공을 합니다. 관리자 채널에 들어가시면. 그래서 뭐 조회수라든지 좋아요라든지 사람들이 몇 명이 공유를 했는지, 몇 시에 보는지, 여성이 보는지 남성이 보는지 이런 요일 이런 것들까지도 다 그 인사이트에 들어가면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 길을 갈 때
이런 것들을 나침판 삼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콘텐츠를 올리셨을 땐 올리고 끝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콘텐츠가 얼마나 반응이 있었는지, 사람들이 왜 이 콘텐츠를 좋아하는지, 혹은 이 콘텐츠는 왜 외면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시면서 다음 걸음 그렇게 가시면은 나중에는 좀 더 효과성 높은 콘텐츠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홍보를 할 때 홍보하는 행위에 집중하지만, 그러니까 행보에 집중하지만 홍보 이후에 홍보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한 번 더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사실 그 채널에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 보고 있는데 사실 잘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페북에 뭐 김자유 선생님이신가요? 그쪽에서 뭐 데이터 같들을 활용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이런 걸 말씀해주고 계신 하는데 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채널에서 제공하는 걸 다시 한번 고민하고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좋아요 눌러주라고 했더니 여러분들께서 눌러주긴 하셨지만 혼내기도 하십니다. 장한수 선생님께서 김세진 선생님 말을 인용해서 자칫 좋아요에 취하면 본질이 흐려질 수 있으니 본질에 집중했으면 합니다. 또 유지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진정성 없는 팔로워라든가 좋아요 좋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네, 홍보 담당자라서 그렇습니다. 실무자라서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마무리해야 되는데 마무리하기 너무 아쉬운데요. 우선 저희 현장 참여자들 계셨는데요. 혹시 현장에서 질문이 있으실까요? 예, 모두 고개를 살레살레 흔드는 저 모습 어렵습니다. 그래도 현장에서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리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정말 질문이 많은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또 기회가 된다면 저희 복장에서 또 김문태 선생님께 또 신경 써주신다면 이런 자리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회복지 홍보 어떻게 진행될까요? 그 최신 홍보 트렌드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과 또 오늘 수다, 오늘 이 행사가 어땠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훨씬 편하게 좀 말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영 선생님부터 네,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요즘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어려운 말이나 어려운 문구, 그런 걸로 멋있는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받아들이기 쉽고, 읽기 쉽고, 누구나 접근하기 좋은, 접근성이 좀 보장된 그런 매체에 좀 끌리게 되고, 좀 쉬운 매체들에 좀 많이 다가가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김부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홍보를 보실 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빨리 다가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홍보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뭔가 잘 하기보다는 저희가 좀 정성을 들여서 좀 성의 있게 하는 그런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홍보 담당자분들을 조금 더 믿어주시고, 홍보 담당자가 비어있는 시간에, 뭔가 비어있는 공간에 있는 그런 담당 업무가 아니라 홍보 자체에 조금 더 가치를 불어 넣어 주시면 결국에 그게 이제 나중에 지역사회로 나갔을 때는 지역 주민들을 좀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저는 오히려 그게 홍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금 그렇게 조금 힘을 실어 주신다면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이고요. 그리고 보이는 만큼 믿고, 그리고 믿는 만큼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홍보는요, 주민의 삶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사가 가진 자원은요, 언제나 유한합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드릴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오로지 정보만큼은요, 무한하게 생산할 수 있는 그 자원이 됩니다. 자, 정보는 그리고 공유되고 확산될수록 더 정교해지고 더 가치가 높아지게 되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회복지 홍보, 우리의 생각보다 더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시면서 더 열심히, 더 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이제 엉뚱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단 우리가 이제 이번에 대선 후보 나온 분들도 이제 보게 되면 주 52시간 근무제를 넘어서 점점 이제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과연 이제 우리가 홍보 업무를 비롯해서 모든 업무를 우리가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과연 그만큼 직원의 수는 늘어날까? 이제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냥 일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업무가 발전하는 것은 능사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홍보에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좀 선택과 집중하면서 우리 기관의 어떤 특성, 조직 특성이나 아니면 그 규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 헤아려 가면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효과적으로 그러면서 그 홍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정리를 할까 합니다. 네, 장시간 고맙습니다. 오늘 열띤 이야기를 나눠주신 참가자분께 감사의 인사와 수고의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수다 어떠셨습니까? 최초에는 사실 저는 홍보 세미나로 준비하였습니다. 코로나가 좀 단계가 약해지면 커다란 좀 홀에 모여서 여기 계신 분들 모시고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전환한 거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참여하셨던 분들 몇몇을 살펴보니 정말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걸 보니까 사회복지 홍보 담당자의 고민, 깊은 고민은 저만의 고민, 혹은 저희 주변 사람들만의 고민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획이 참 도움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긴 한데 아쉽습니다. 오늘의 짧은 시간이 매우 아쉽습니다. 아마 오늘 수다도 이렇게 사업인인 만큼 다양한 이야기 풀어낼 수 있어서 좋았다고 스스로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사실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스페셜리스트보다는 제너럴리스트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다만 평균으로 수렴하는 게 아닌 모든 분야에서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복지사를 요구하고 있기에 저희 복지사는 사실 지쳐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사회복지 홍보 영역은 단순히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쉽게 성과가 나지도 않고요. 특별한 전문가가 필요한 영역인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전문가가 될 수 없지만 오늘 수다를 계기로 홍보 담당자의 고충과 어려움 그리고 너그러움을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다에 참여하고 계시는 기관 리더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홍보 담당자 격려해 주십시오. 혹시 밥도 좀 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복지 사업이 중독성 있는 마약 같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회복지사도 계십니다. 사회복지 실천함에 있어서 자기 희열이 절대적인 가치가 되면 안 되겠지만 클라이언트의 처우 개선, 가치 상승, 인간관계 회복 등 가치의 역동성을 알고 나면 쉽게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저희 사회복지 홍보도 멋진 복지 사업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는 한 축으로 되길 희망해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 홍보 담당자라면 꼭 보셨거나 읽어봤을 책입니다. 오늘 참석하지 못했지만 김종원 선생님께서 2012년도에 발행한 책입니다. 사회복지 홍보를 말하다. 아마 책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거기 책 보시면 사회복지 홍보 담당자 분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모아내서 엮은 내용인데요. 또 책도 세 권으로 나눠져 있고 그 책에 대한 내용들이 현장에 참 접목할 만한 내용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12년도이기 때문에 최근의 트렌드를 좀 놓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사회복지 홍보 담당자가 고민하는 부분들이 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홍보를 말하다라는 걸 검색해 보시면 파일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유튜브로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드리며 저도 여러분들을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편집을 거쳐서 복지관 유튜브 채널에 녹화되어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재방송으로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다와 함께 참석하신 분들 구호를 하나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함께 구호를 외칠 건데요. 제가 사회복지 홍보야 하면 너도 최고야 안녕 이렇게 해주십시오.
웃지 말고요. 아, 저희 콘티 짜느라 고생 많았어요. 자, 우리 모두 함께 외쳐볼까요? 자, 사회복지 홍보야, 너도 최고야. 안녕.